내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말했다는 이 사실이 심평 변호사가 김건희 씨를 접견하고 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신현영 위원님, 이런 발언을 한 의도 그리고 이걸 공개한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신파영화 찍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본인이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시즌2가 바로 오늘 이야기한 내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뭔가 지지자를 향한 여론의 목소리를 선동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찬탄 반타파가 있고 그러면서 윤 어게인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주요한 그런 선거 결과에서의 그런 내용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윤석열, 김건희를 너희들이 구제해라라는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또 윤석열 배우자에게는 너가 비록 감옥에 있더라도 지금 검찰 그리고 행정 라인 남아있는 거 최대한 동원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끄집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라라는 간접적인 사인이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오히려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기, 이것은 나를 희생해서 남편을 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 하는 반어법의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감정 토론은 아닐 것이다라는 분석을 하셨습니다. 김기행 위원님. 의도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의도가 있건 없건 떠나서 우선적으로 본인이 영부인의 위치에서 지금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고 영어의 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자포 자기 심정이 좀 드러난 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혐의로 관련해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지만 지금 언론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특검 내용들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목걸이다, 팔찌다, 명품 가방이다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따가운 눈총을 본인이 왜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문제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본인이 와이프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좀 일정 부분 토로를 했다고 보고요. 다만 이 부분을 심평 변호사를 통해서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진위, 의도와 상관없이 지지자들에게 일종의 메시지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지자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선 두 분이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추윤 의원님, 예. 지난번에 김건희 씨가 다시 남편과 살 수 있을까라는 말을 했다는 것도 알려졌는데 법조인들 분석 들어보면 다시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하더라고요.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편이죠. 두 분 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 혐의는 최소 무기징역이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각종 그 16가지가 넘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 합쳤을 때 몇 년이다 뭐 법조인들마다 분석은 다릅니다만 어쨌거나 수십 년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만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죠. 근데 저는 김건희 씨가 이 심평 변호사랑 이렇게 접견을 하면서 본인이 토로한 내용이 외부로 알려질 거란 걸 이미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심평 변호사 역시 김건희 씨의 허락 없이 오늘 한 내용을 내가 SNS에 올리겠다는 내용을 다 독단적으로 올리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럼 어떤 메시지가 나갈 거를 알고 이런 거를 말을 한 거잖아요. 전 그러면 적어도 아까 다른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혐의가 이 정도로 드러나고 있고 국민들께서 정말 놀라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민들을 향한 사과 메시지를 같이 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적어도 이런 유감 표명이나 그 국민들께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심평 변호사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했었어야 된다는 말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뭐 죽는다, 내가 죽어야 뭐 이건 뭐 극단적인 선택 이런 걸 암시하는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유죄 선고를 받아야 내가 법의 그 처단을 받게 되면은 남편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말을 한 그 목적은 결국 그 원래 구속 기소 되기 전에 나왔던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키진 않지 않을까라는 그 여론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목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판결을 받게 되면 지금 국민들 특히나 이 강성 보수 지지층에서는 어떻게 둘 다 구속시킬 수 있느냐 이런 여론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걸 부추김으로 인해서 뭔가 법조인 그리고 그 여론 쪽에 한 명만 좀 해라, 둘 다 구속시키지 말아달라라는 이 은연중의 메시지를 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뭔가 심정을 토로하고 힘든 감정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보다는 결국 심평 변호사를 통해서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계산된 여론전이다. 김윤영 위원님, 근데 김건희 씨 메시지 중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딱 실명으로 등장합니다. 어떻게 배신할 수 있냐라고 말했다는 것인데 이것도 어떤 계산된 전략일까요? 지금 시점에서 저런 메시지가 난다는 것은 저희가 의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저희가 전당대회 기간 중이지 않습니까? 전당대회에서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언급을 했을 거고 두 번째는
한동훈 전 대표가 여전히 국민의힘, 특 보수 진영에서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하고 언급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본인의 언론 주목도 또는 동정 여론도 더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건희 여사의 저 발언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배신하지 않았다면 목적어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국민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본인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어떤 목적어가 빠져 있는데 제 생각은 확실한 거는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고, 특히 무한한 영광 저 부분은 정말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권력은 국민에게 위임받는 겁니다. 김건희 씨가 실제로 무한한 영광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굉장히 오만한 표현인 겁니다. 국민에게 위임받는 권력을 마치 사유화처럼 말했는데 저런 발언이 저는 진짜 아니기를, 실제로 했는 발언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